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시작인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대신할 새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계획입니다. 1층과 2층에 기자실과 대변인실, 그리고 3층에 대통령 집무실, 4, 5층을 보좌진 사무실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로 유력한 한남동 공간과 국방부 청사 건물까지는 약 3.2km, 교통 통제 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안보와 비용, 시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광화문보다 용산이 더 나은 선택지였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슈 오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준일 뉴스톱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용산시대 개막 여러 부분들이 꼽히지만 그중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선인의 어떤 의지는 우리가 다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공감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나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신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실상 거의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 좀 예비비 지급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지금 어쨌든 어느 쪽을 지지하든 조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간적인 부분의 한계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예비비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길래 시간적인 부분이 촉박하다고 거론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청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문제가 좀 쟁점이 되는 것은 국방부와 합참이 옮기는 게 이게 지금 그 한 달 사이에 가능한 것이냐. 왜냐하면은 그냥 사람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1000명만 옮기는 게 아니라 통신망에다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방호망, 뭐 이런 방공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옮겨야 되고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 사실은 청와대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원래 그 청와대 기류도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이제 수석이 협조할 거 협조하겠다라고 하다가 NSC를 거치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지금 안보 공백의 우려가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됐고 그래서 기류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보 공백을 메울 만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마땅하게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50일 내에 대안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군 통수권자고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거. 만에 하나 이를테면 옮기는 과정, 그 과정에서 뭐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근데 연락 체계가 제대로 안 되거나 했을 때는 당선인의 요청으로 한 거지만은 그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거부감을 좀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강대강으로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 약속은 무조건 이행을 한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집무는 이제 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강제할 방법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면은 우리 출범하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이게 조정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청와대가 이제 예비비를 승인을 하고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그럴 조정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예비비를 아까 전에 뭐 이해운 의원하고 최재성 정무수석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호 차원에서 예비비 승인해주되 다만 5월 10일에 딱 이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을 가지고 그러면 그 국방부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라면은 불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당선인 측에서 얘기를 했듯이 뭐 통일동에서 계속 직무를 보고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을 하되 국방부나 합참은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이런 우려가 있는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하면서 옮기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국방부 옮기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하니까 그 부분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일정을 보면서 타협할 가능성 그런 거는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지금 감정까지 좀 서로 상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은 496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1조 원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뭐 이제 계산 방식에 완전히 다른 건데 사실 그 496억 원, 뭐 500억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보수 진영의 패널 분들 방송에 나와서 정말로 500억만 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초기 비용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합참이 옮기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빠졌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호시설 재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산망 다 구축해야 되는데 이 비용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관저 또 새로 지을 가능성도 있고 영빈관도 또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그럼 그런 비용도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소 시작하는 비용이 500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돈은 들더라도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좀 불안하게 움직이느냐 그걸 더 문제 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뭐 많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아닐 거고 분명히 왜냐하면 청와대도 그 의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해법을 찾아서 순탄하게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과 한남동을 만약에 오가게 된다면 이게 하루 두 번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 통제 그리고 그 근처의 그 교통 상황을 봤을 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불편이 없을 수는 없죠. 불편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불편함으로 또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영국의 다우닝가 총리 관저 다우닝가에 있고 다우닝가에서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하고 맨날 만나서 이를테면은 얘기도 하고 어떤 정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차를 타고 바로 그 이를테면은 대통령 집무실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기자들 만나겠다. 그런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편함을 직접 겪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잠깐 몇 분 요 차량이 이렇게 조금 흐름이 살짝 끊기는 게 정말로 우리가 그 감당을 못할 수준일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컨센서스 합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물론 존중이 돼야 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삼각지 그 이제 그 경리단부터 해서 삼각지 거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밑으로 용산공원 밑으로 아래로 우회하는 방법 거리는 늘어나는데 속도는 더 빠르다. 그래서 최적화하는 방안을 지금 당선인 측에서 찾아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에 관저를 만드는 거.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걸어가면서 기자들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텐데 교통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긍정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까요? 글쎄 뭐 당선인이 저는 브리핑하는 거 다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토리 데리고 다니면서 만남의 광장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집무실 앞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백악관처럼 이제 공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 가보시면은 백악관 건물에 있고 그 펜스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한 수십 미터 있고 그 밖에가 이제 약간 공원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상시적으로 만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친민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 어느 대통령이 됐든 걔를 데리고 산책하는 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테면 국민들하고 직접 만나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브리핑도 50분간 하셨잖아요. 백악관과 비교를 상당히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백악관은 그 건물 안에서 사실은 기자들 또 바로 문 열면 참모들 만나고 그런 류의 형식들. 물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으로 와서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단만 내려가면 된다라는 이제 청와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만약에 용산으로 어찌됐든 윤석열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했을 경우에 백악관 같은 모습을 기대를 해도 될까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실 브리핑룸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좁아요. 그래서 다닥다닥 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서로 팔이 부딪힐 정도로 좁거든요.
근데 그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 기자들이 자리가 있어요.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어느 기자, 근데 백악관 출입 기자가 막 한 20년, 30년씩 해요. 그래서 이름을 다 합니다. 존, 이를테면 뭐 메리 이렇게 네.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저는 그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연합뉴스 TV에 누구 기자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자를 그 정도의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자주 본다라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기자회견을 적게 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다른 방식으로는 잘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라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이 차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뭐 용산공원 부지 마련도 있고 또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의 협조가 필요해야 또 이 반환을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주한미군 부지가 2027년까지 다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더 연장될 수도 있다. 2030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2027년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는 해예요. 그게 다 그렇죠. 옮기는 게. 그래서 지금 4분의 1만 올해 옮기는 거다. 뭐 그 부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 가 있는 동안 이거는 순차적으로 잘 해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바로 미군 기지가 있는 게 대통령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군 기지 오염 문제를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미군 측하고 우리 한국하고 지금 갈등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빨리 내보내려고 우리가 다 뭐 낼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또 굉장히 국민 정서, 감정을 좀 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하는 건 능사는 아니고 어쨌든 좀 현명하게 로드맵을 가지고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은데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청와대 사실 뭐 푸른 기화라는 그런 의미인데 국방부 청사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좀 공모는 하겠습니다만 청와대라는 기존의 장소가 다르게 활용이 된다. 국민의 개방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청와대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국민들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네. 그 청와대라는 이름을 유지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되게 될까요? 근데 뭐 그건 당선인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청와대라는 이름 안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이름을 쓸 가능성은 없고 아마 청와대 하면은 그 저기 지금에 있는 자리 경복궁 뒤에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청와대 이름은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름을 하겠죠. 그게 뭐가 됐든 청와대라는 이름은 윤보선 대통령이 만든 거거든요. 4.19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 저는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 국민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 다만 지금 이 과정이 좀 불통으로 보이는 것이 그래서 어떤 시작을 함에 있어서 조금 발목을 잡을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왜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예비비도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거고 그리고 국방부나 직원들 다 옮겨라라고 하는 것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지 당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과정이 먼저 본인들이 조금 소위 말해서 질러놓고 뒤에 좀 협조를 구하는 것에 조금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선인 측과 대통령 측이 좀 만나가지고 조금 협의를 좀 잘해서 감정적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하는 게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그 과정에서도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